네, 앞서 올린 1편과 2편의 영상은 조선 전기의 왕들의 성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조선 후기의 왕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큰 사건이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문정왕후를 뒤에 업고 왕이 된 명종은 순의 세자를 두었지만 일찍 죽고 후사가 없이 34살에 승하하는데 다음 왕으로 누구를 정하느냐가 당시에 큰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7번째 아들인 덕흥군의 자녀 중 한 명이 선택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하성군입니다. 하성군의 어릴 적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명종은 조카들을 불러놓고 장난스럽게 왕이 쓰는 모자인 익선관을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재밌다고 하면서 모자를 써보는데 유독 하성군은 익선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명종이 너는 왜 모자를 안 쓰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 임금이 쓰는 모자를 감히 신하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니 기특하게도 생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조는 어린 시절부터 영민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조는 지금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때 과하게 무능했고 우리가 성웅이라 칭송하는 이순신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고 김덕령, 곽재우 같은 훌륭한 의병장들을 개무시하는 등 욕먹는 짓거리를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선조는 운이 엄청 좋았던 양반인데요. 왕이 될 등급도 안 되는 처지에 왕이 되었고 선조 때 차고 넘치는 인재들이 질비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표지 모델들이 세종대왕만 빼고 전부 선조 때 인물들이었습니다. 100원의 이순신, 1000원의 이황, 5,000원에 이이, 5만원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죠. 그 밖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권율, 유성룡, 서경덕,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고 있는 이덕형 등 역대 최고의 인재풀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바로 선조 때였습니다. 그 훌륭한 재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그 시기의 평가는 가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선조는 영특하긴 했지만 매우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많아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리더십이 부족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조선의 왕들 중 폐위된 왕이 3명 있는데요. 6대 왕 단종, 10대 왕 연산군,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15대 왕 광해군입니다. 사실 단종은 억울하게 폐위되었기에 추후 복권이 됐습니다만 임진왜란이 발발됐던 시점에도 선조는 의인왕후 사이에 자식이 없어 후계를 이을 적통이 없었습니다. 큰 전란이 일어나니 본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후궁인 공빈 김씨의 아들인 광해군을 급히 세자로 책봉하여 분조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조란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이며 둘 중에 누가 죽더라도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조는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에게 민심을 수습하라고 명하고 정작 본인은 명나라의 접경지역인 의주로 피신합니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가겠다는 의도였겠지요. 선조의 비열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광해군은 미션을 잘 수행해 나갑니다. 전국을 뛰어다니며 의병들을 규합해 외놈들과 대항을 하였고 조정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민심을 수습하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비인 대비가 죽자 선조는 새 왕비를 드리는데 당시 선조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새로운 중전은 10대 소녀를 앉힙니다. 세자인 광해보다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중전이 바로 인목대비인데 그 사이에 적통인 아들 영창대군을 생산합니다. 광해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왕이 되기 위해선 대비의 교지가 있어야 했기에 세자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목대비는 선조가 승하할 때 영창대군이 기저귀를 찾고 있었을 때라 할 수 없이 광해군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광해는 왕이 된 후에도 불안한 마음이 많았기에 젊은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궐안에 가두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방 안에 가두고 부를 때 쪄 죽이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이를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우를 죽였다는 뜻이죠. 유교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설정이니 이를 보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를 폐위시키게 되니 이 사건이 조선의 두 번째 반정인 인조 반정입니다. 사실 광해군은 전에 폐위된 10대 왕 연산군과는 전혀 급이 다릅니다. 몰락해가는 명나라와 강하게 부상하는 후금의 사이에서 지혜롭게 중립외교를 잘 하였으며 세제 개혁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대동법을 시행한 인물입니다.
광해는 성군이라 할 수는 없지만 외란 때 나라를 구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었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많은 노력을 했으며 백성들을 위해 노력했던 개혁군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해군의 뒤를 이은 왕이 17대 왕인 인조입니다. 적통이 아닌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그가 능양군인데 선조의 손주이며 광해군의 조카가 되는 인물입니다. 명나라만을 사대했고 태모살지의 죄를 뒤집어 씌운 서인 세력들과 같이 반정을 통해 왕이 된 것이죠. 당시 중국도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었고 조선이 극진히 사대했던 명나라가 서서히 기울고 후금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이죠. 후금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개무시했던 여진족의 후예들이 아니겠습니까? 후금은 조선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명나라와만 친교하는 게 열받아 1627년 3만의 군대를 몰고 침략해왔는데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조선은 후금과 형제인 나라로 잘 지내보자고 협약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도 조선은 역시 후금을 개무시합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개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조선을 향해 형제가 아닌 군신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조선은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유교의 나라였기에 명을 버릴 수 없다는 척화파와 시대가 바뀌었으니 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실리를 주장한 주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령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언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딱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조선을 다시 침략해오니 이 전쟁이 1632년 발발한 병자호란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청의 군사들이 산성을 에워싸 고립되어 버립니다. 추위와 부족한 식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47일 만에 백기를 들고 삼전도에 있는 청의 홍타이즈 앞에 나가 삼배구고도례라고 하는 항복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삼배구고도례는 3번 큰 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마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땅에 세게 박는 의식입니다. 조선의 왕은 309 고도례를 행하라! 이를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패배한 나라가 볼모로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의 인질로 끌려가고 50만 명이 넘는 조선의 여인들이 청에 끌려가 노비로 혹은 성노리개로 치욕을 당하는 슬픈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현세자의 비인인 강씨는 대단한 여걸이었습니다. 이대로 넉놓고 있을 수 없다 해서 데리고 간 노비들과 땅을 얻어 농사를 짓는데 수완이 좋아 엄청난 수익을 남깁니다. 그 수익금으로 청에 끌려간 조선의 노비들을 사들이고 청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남편인 소현세자의 인맥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청의 관료들과 교류를 하며 엄청난 선진 문물들을 접하면서 개화 사상이 열리게 됩니다. 8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니 아버지인 인조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철천지 원수인 청나라를 본받아야 할 게 많다고 설명하니 인조는 점점 속이 뒤틀렸던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돌아온 지 2달 만에 이유 없이 사망하는데요. 인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온 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와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확증은 없지만 확실한 건 개화를 주장한 소현세자를 무척 미워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조는 세자 빈인 강씨에게도 사약을 내려 죽게 하였고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유배 보냅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굴욕과 고통 속에서 지내던 인조는 1649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조는 조선의 치욕을 안겨진 인물이고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조선을 파국에 이르게 했으며 백성들은 청나라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게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친자식에게까지 비정함을 보였던 인성을 보면서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다음 왕위를 계승했더라면 조선의 상황은 확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인주의 뒤를 이은 왕은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인데 이가 바로 조선의 17대 왕인 효종입니다. 효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고 죽은 인주의 유지를 받들어 청을 치겠다는 북벌 정책 단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북벌을 했느냐? 북벌을 하기는커녕 청의 요구로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는데 나선이란 러시아 세력을 말합니다. 즉 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청을 도우러 갔다는 얘기인 거죠. 참 웃기는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저는 소현세자가 죽은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